안녕하세요. 모험하는 여자들의 라디오 모여라 킴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칼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험가의 서재로 제가 틈새 연대기의 작가님이시자 저의 여러 상담자이자 친구이자 스승이자 마이 아이돌우 아이 칼리님을 모시고 1주년 특별 방송이자 또 이제 틈새 연대기 를 책을 가지고 무언가의 서재를 한번 저희가 해보기로 했어요. 칼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희가 모여라를 듣는 친구들은 모모라고 하는데요. 모모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 여러분. 저는 모험하는 걸 좋아하는 글 쓰는 무당 정홍칼리라고 해요. 칼리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소개하면 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작년에 여신탐사대 친구들하고 북클럽에서 이제 저희가 매달 책 한 권, 그리고 여신탐사를 위한 어떤 모험을 하나씩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저희의 마지막 책이 틈새 연대기였어요.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 여신탐사대 친구들이 결국은 자기 안의 뿌리와 신성과 연결되고 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부장제라든지 자본주의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기계발 서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 이미지를 벗어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한 그 관문으로서 저희가 이 책을 같이 고르고 다 같이 읽고 에세이를 쓰는 모임을 했었거든요. 칼리 이 책이 25년 6월 13일 지은이 정홍 칼리로 나온 책인데요. 부제가 해방과 추방 사이를 떠도는 몸의 질문이고 출판사는 5월의 봄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모모들 위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책은 지금까지 지구를 떠돌면서 만났던 경계에 있는 존재들, 맨발로 다니는 동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 천도되지 못한 여성 영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음. 정신장애인, 약물 사용자 등등을 포함하는 이런 경계의 존재들의 이야기를 연대기처럼 풀어 쓴 책이에요. 저한테 글쓰기는 되게 효험 있고 가성비 좋은 굿이기도 한데 사실 모든 음. 게 그렇죠. 이번 책은 지금까지 기록했던 다양한 영가들, 업들의 이야기를 좀 총망라한 저항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도 좀 탈락되기 쉬운 음. 존재들의 스토리를 더 많이 담으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크나큰 위안을 받고 나도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 어, 그게 사실 깨달았다고 인정하기도 사실 힘든 것들인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이 책으로 모험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이 라디오, 사람들의 말을 담고 또 계속해서 같이 모험을 하자, 용기를 내자 라고 하는 이 방송의 1주년을 기념하면서 꼭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으로 제가 칼리를 떠올렸어요. 먼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이 집필 계기와 과정인데요. 제목을 어떻게 틈새 연대기로 지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다른 옵션들이 있었는지. 틈새 표류기, 틈새 연대기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차피 모든 존재는 죽음으로 돌아올 거야. 이런 음. 맥락에서 나온 그것도 책 제목으로 제가 편집자님에게 강력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일단 틈새라는 이름이 되게 좋았던 게 뭔가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일 수도 있고 성별의 경계일 수도 있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종의 경계이기도 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이기도 하고 그런 음. 경계들에서 늘 탈락되는 약간 음. 사각지대에 있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 음. 존재들의 이야기를 결국 듣는 과정이었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처음에 이 책을 집필할 때는 약간 재밌는 여행 에세이처럼 쓰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여행 과정에서 결국 만났던 이야기와 질문들을 계속 건져 올리는 음. 과정이었고 글을 쓰면서 음. 어 사실 처음에는 국경을 넘어서는 존재들, 그래서 길에서 사는 사람들, 비인간 동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제 얘기도 좀 써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넋들이 문을 두드리듯이 이렇게 성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미친년이라고 불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약쟁이라고 불리는 약물 음. 사용에 대한 이야기, 음. 그런 모든 존재들을 한꺼번에 좀 제가 두고 온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이렇게 한 풀이 장처럼 이렇게 풀어줄 무슨 것이 필요하다고 음. 느꼈어요. 쓰면 쓸수록 존재 이야기도 써야 되는데 하면서 점점 분량이 늘어났고 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보니까 거의 반 이상 드러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틈새가 주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경계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경계와 경계 둘 다에 해당돼서 오히려 어느 경계에도 없는 그 교차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그러고 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세상에서는 나간 거지만 그들의 세상에는 들어가고 그들의 세상에 내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서의 이야기와 존재와 존재 간의 마주침에서 깨닫게 된 서로 간의 어떤 경계나 틈새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같아서 챕터를 구성하실 때 챕터 제목이 1 번은 자리 찾기, 2 번이 틈새 표류기, 3 번이 정체성 횡단기, 그리고 4 부가 이방인 연대기인데 네. 구성을 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었던 점이나 '아 이런 점은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다.' 하면은 뭘지 좀 궁금해요. 나가며 그래도 음. 썼었는데요. hun부 정체성 횡단기 부분이 제 안에도 가지고 있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구멍난 몸이라는 그 어떤 논리적인 언어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그 체험을 음. 그대로 쓰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쓸 때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노동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글로벌 음. 성사라는 부분도 그렇고 약물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미친년 술래기 부분을 음. 쓸 때는 음. 어떤 사회적인 낙인을 직접 '내가 그 존재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계속 써오긴 했지만 음. 이거는 또 완전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거기다 음. 보니까 지금도 "무당인데 성노동을 한다." 막 이런 이야기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동성애 혐오 세력들이 이런 거를 불지해서 경찰에 또 고소를 하거나 뭔가 고발을 하거나 뭔가 또 '콘텐츠를 만들진 않을까?' 막 이런 음. 고민들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더
1인 시위를 하는 마음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쓰지 않으면 약간 죽어서도 구천을 떠드는 귀신이 될 것 같고, 이 어. 이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이 음. 이야기를 안 쓴 게 후회가 돼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이야기를 또 기록해야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편집자님한테 되게 감사했던 게 이 이야기를 다 어쨌든 실을 수 있게 수용해 주셨던 거. 왜냐면 음. 정말 '아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혹은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글을 다 쓴 다음에 약간 30년 넘게 죽어 있던 응가를 한 그냥 쾌변을 하는 음. 느낌도 들고, 참새에서 균열을 낼 수 있는 '내 몫의 1인 시위는 다 한 것 같다.' 이런 음. 후련함이 들어서, 음. 네, 쓴 다음에 진짜 엄청 큰 구판을 하고 마친 것처럼 후련했어요. 근데 모든 굿이 나는 어디서 왔는지를 우주의 단계에서부터 땅으로 내 몸으로 하나씩 이렇게 다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구성과 그 끝에서 지금 똥이라고 한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 약간 이게 똥이라면 무지개 똥이고 그리고 진짜 안에 씨앗이 많은 꽃을 많이 먹고 다닌 그 똥이다. 원래 미친년이 꽃 따먹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네. 실제로 요즘에 꽃 따먹고 다니거든요. 네. 진짜 온갖 것들을 먹고 다니고 소화해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글로 쓰고 엮어내는 과정에서 5월의 봄 같은 출판사나 믿을 수 있는 편집자분이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로서도 너무 다행이다. 저는 서문부터가 사실 너무 좋았어요. "어차피 당신은 연결된 존재니까 어디로 가든 길을 잃을 수 없다. 결국 모두가 따스한 안식처인 죽음으로 돌아온다. 이 사실은 떠나갈 용기와 머무를 용기를 주었다." 그래서 이 책을 마주했다면 당신의 넋이 문장들을 불러온 것이다. 단순히 떠남을 찬양하는 여행기가 아니다. 방황하다 정착하는 성장기도, 대항 공동체를 찾아 희망을 말하는 르포도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흘렀던 몸의 증언이자 밀려난 몸의 연대기, 이어쓰는 연대다. 또도는 자리에서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다면 나는 또다시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은 세상의 문을 붙잡아 주는 손이고, 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곳을 떠돌다가 갇히게 되더라도 당신은 무너질 수 없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서문에 써주신 부분이, 어, 엄청났어요. 그 모든 문장. 제가 진짜 실제로 다 거의 밑줄, 전부 거의 밑줄이야. 문장 뒤에다가 다 저의 말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댓글 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미쳤다는 두려움, 더럽다는 모멸감까지 감싸 안고 다시 흐를 수 있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자리에서 이어 써주기를.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도 님도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엄청난 책입니다. 이 책을 여행을 하시면서 계속 원고를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회고? 아마, 네. 어떤 거는 그때그때 썼던 것들도 있고요. 음. 대부분은 회고하면서 다시 재해석하면서 썼던 글이에요. 엄청납니다. 그 시간을 다시 다 통과하고
내 이야기를 내가 다시 쓰는 것도 충분히 내 안에 언어가 쌓였을 때, 아니면 기존의 언어들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거를 알 때 그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고된 작업이니까. 음.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주로 글을 저의 상처나 저의 경험을 노출하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음. 늘 그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피해 의식이 많다. 자기 연민을 상처를 전시하는 노출증 환자다. 뭐 이런 음. 말들. 그게 다 이렇게 맞는 말이기도 해서 저를 포함한 뭔가 나대는 여성을 향하는 돌멩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도 음. 멈칫하게 되는 주제들이 계속 있었고 음. 쓰는 과정 자체가 고요하게 글을 쓰려고 할 때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기존 사회의 중력장, 음. 망령기의 어떤 주문들 이런 것들을 뭐 헤치면서 과정이 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것까지 노출해도 될까?' 하는 음. 걱정이 되기도 했던 부분이 음. 미친년에 관련된 거였어요. 아. 왜냐면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 감정이 사실 어. 진짜 오래됐고 심지어 무당의 신병이나 그런 빙의나 그 접신 이런 것들이 정신장애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퀴어 운동에서 이제 퀴어가 정신장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이 음. 발전했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쓰는 게 음 음. 그래서 더 써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발가벗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계속 되기도 했었어요. 음. 근데 주변에 다 보고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말 미친년이 무당이고 미친년이 곧 실력이기도 하고 다 연결돼 있고 그게 분리될 수 없는 거는 맞으니까 이 진실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킴킴님 같은 음. 미친 미친 년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칼리가 정신장애에 대해서 글쓰기를 저했다는 부분도 글을 쓰고, 그리고 나에게 정신병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나의 언어로 정의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는 칼리만이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네. 음 빙의굿의 목적은 그것을 떠나보내고 만물의 존엄을 감각하는 일이다. 그것의 놀잇감이던 미친년을 또다시 정상성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망령기를 내쫓는 방법은 그것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내고 부르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 망령기를 내쫓는 자리가 미친년인 나의 자리다. 그렇게 하고 촉수는 비명을 향해 뻗어나간다. 나에게 조연은 다른 존재들과 연결된 촉수다. 만물과 연결된 이 촉수는 두려움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너무 큰 사랑을 느꼈어요. AI가 생기면서부터 칼리가 직접 작곡도 하고 가사도 쓰고, 뭔가 이런 홀리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움직이는 만트라 영상들도 만들어서 유튜브와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지금 요거를 업로드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거가 약간 이 촉수와 또 '이 시대의 마녀로 사는 방법이다.'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내 프랙티스를 계속하는, 이 내 온라인 땅에서 내 할 거를 계속하고, 고객들, 치유가 네. 필요한 여자들, 그 음. 사람 넋들을 계속 만나는 것도 이 시대의 마녀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칼리 만트라를 제가 실제로 모여라에서 강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법화경이에요.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발목을 잡는 그 망령기를 벗어나서 다른 존재들하고 연결되고 스스로 두려움이나 슬픔을 마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쪼끔 더 설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다른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데 큰 힘을 줬죠. 정말 한 1 년간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스밍하는 네. 그 홍당무 중에 한 명이에요. 와 아이고 너무 아유. 와. 지금 네 공명해 주시는 진짜 아이고.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틈새로 네.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요. 네. 왜냐면 또 그 최근에 온마니 밤매훈 만트라를 네. 올려주셨는데 그래픽이 책에 올리신 생명의 네. 꽃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네. 모모들에게 보여주면 음. 요건데, 사실 저는 이까지 오기 전까지는 틈새가 뭐일 수도 있는지를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책에 네. 틈새 이 그림을 그리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칼리. 아. 아 진짜요. 이게 그 여기 책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생명의 꽃이 이제 이 무한한 원을 그리며 돌아가잖아요. 네 여기 앞에 보면 회원이라는 문단에서 음. 제가 그 진짜 원 한 바퀴를 도는 느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넘어서고 기도를 하고 그게 19 번의 그 원을 그리는데 이게 이제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보면 생명의 꽃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렇게 보게 됐어요. 제가 구멍난 몸에 증언한 그 음. 체험에서 숫자 6 상징이 되게 자주 나왔는데요. 6, 음. 666 네 이 틈새 꽃잎이 6 개의 꽃잎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음.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1분 안에 60 초가 있는 것처럼 뭔가 음. 그 시간의 틈새에서 모든 그 존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음. 숫자가 6 이라고 느끼기도 했고 또 온마니 음. 밤매움이랑 같이 매치를 하셔서 그 음. 6 개의 글자가 네. 하나하나가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옴, 마, 니 이렇게 순서대로 다 삶들이 존재하는 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여기에 있고 글을 쓰고 언어로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특권이라고 느낀 게, 인간계에서만이 고통과 기쁨 둘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고통만 있어서도 기쁨만 있어서도 진정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를 느낄 수 있는 인간인 것이, 그런 의미에서도 이 6 이라는 숫자나 생명의 꽃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음. "꽃잎으로 피어난다."는 표현도 저는 요즘에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여서 체험을 글로 쓴 이 부분이 처음에는 사실 제일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이전에는 뭔가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든지 우리가 네. 인식 가능한 어떤 경계가 있었는데, 이거는 온전히 또 칼리가 경험한 내용이어 가지고 네. 처음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책을 다 통과를 하고 다시 읽을 때는 제일 강렬하게 다가오기도 했었거든요. 음.
맞아요. 이 원고가 거의 A4 용지로 몇십 장 되는 되게 음. 긴 원고였는데 이거를 편집자님한테 처음 보낸 다음에는 이 이야기는 너무 소중한 이야기지만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음. 좀 처음에는 빼려고 했었어요. 네, 그렇게 빼는 게 맞을까 하면서 이제 퇴고를 하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리지 않으면 음. 저는 다 반쪽인데 여기 안에 있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이제 거리굿을 했던 순간이고 외계 난민들과 사물들과 맨발 동물들, 어 죽은 존재들, 살아있는 존재들 다 미친 존재까지 다 포함하는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그 음. 과정을 기록한 거라서 음. 되게 슬펐는데 이제 분량을 줄인 다음에 딱 실리게 돼서 그것만으로 뭔가 '아 다 됐다. 이 이야기가 실렸으니 여한이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모험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 나 모험을 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싶은 마음, 그 둘 다 공존할 때 길에서 우연히 만난 존재들과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그 순간들을 따라가면서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행 네. 때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그게 있었고, 네. 또 한비아 음. 작가님이 다녀오신 여행기,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되게 많이 줬었는데 나중에 돼서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거를 낭만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위험한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 네. 까지 해서, 그래서 그 어떤 수행자 바바의 이야기가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의 모험과 안전에 대한 어떤 경계의식이라고 저는 되게 느껴졌거든요. 네. 혼자 수행의 여행을 떠나더라도 거기서 만나는 남자 존재의 수행자들과 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음. 한국에서도 작동이 되긴 하지만 음. 외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한국 안에서는 잘 느끼기 어려운 이제 동양인에 대한 시선과 그 중력들 그리고 음. 아시아 여성에 대한 또 시선과 중력들이 또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원이나 문화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처음 여행을 갔을 때는 음. 그 여성성에 기대어서 그런 남성들 집에 가서 자고 그러면서 돈 아끼고 무료 관광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험하기도 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음. 모험은 그 안에서 가능했던 것도 있고요. 이게 저의 음. 한계이자 제 모험의 한계이자 또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틈새라고도 느껴서 음. 맞아요. 그죠.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저도 모험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모험을 다 같이 하러 간 자리에서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란 네. 거예요. 아, 그 안전의 경계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네. 그게 한도 없이
저렇게 거의 죽음의 경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모험을 하자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고, 내가 지금 모험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의 실체가 뭘까? 이런 고민을 작년 여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칼리 책에서도 그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순간이 해방이지만 추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또 거기서 마주치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로 속하는 그 사이 안에서 다시 또 떠돌게 되는, 네. 중간에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음 어디를 가나 내 자리다.'라고 한 그 부분이 저의 개인적인 잠정적인 결론도 그렇거든요. 어 '도망친다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아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었어. 방황도 의미가 있었고 하지만 내가 내 자리에 이렇게 돌아가 있고 내가 서 있는 것도 필요한 거구나. 그거를 저는 지금 느끼는 중이거든요. 근데 칼리 최근에 이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심경의 변화로 이사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생세연대기를 음. 쓴 다음에 약간 뭔가 중요한 걸 다 했다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신내림 의뢰를 하고 메시지를 들었던 말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글을 쓰라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덜 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직도 터부시되고 저조차도 수치심이나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얘기하기 어려웠던 존재들, 그런 것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 음. 그것을 틈새 연대기로 다 것들을 풀고 싣고 풀어준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6년 전부터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글을 쓰라는 그 뭔가 묵직한 어떤 과제? 과제 음. 같은 것이 응가하듯이 이렇게 좀 풀리면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윤석열 씨가 계엄령을 작년에 선포한 뒤로 한국에 더 있어야겠다는 마음도 들기도 했고요. 뭔가 변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또 떠날 수 있고, 그렇지만 돌봐야 하는 존재들이 여기 있기도 하고, 이제 저희 엄마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음. 엄마랑 아버지랑, 네, 엄마가 알코올 의존증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여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은 같이 지내면서 엄마가 뭔가 저의 생물학적 엄마여서가 아니라 뭔가 음. 이, 이 관계를 좀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이, 그 반려견 부엉이를 포함해서 음.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여행을 계속 모아 다닐 수 있었던 것도 한국에서 제 자리를 계속, 음. 그 빈자리를 계속 메꿔주고 음. 언제든 돌아왔을 때 그 자리가 있게 해준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저의 특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어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칼리 그러면 앞둔 모험이 뭔가요? 뭐 요즘에 그 헤이리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음. 무목당이라고, 비가시 영혼들을 위한 지하 의뢰인데요.
그때 킴킴 님이 소개해 줬던 클로드와 함께 만든 그 칼리신당 사이트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빅데이터가 모이면 죽은 존재들과 더 소통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기후나 바람이나 그런 균사체 네트워크처럼 맞아. 분명히 어. 작동은 하고 있는 어. 전기로 무엇으로 그 존재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자신의 존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얘긴데요. 그 글을 이제 쓰면서 그 글 안에서 모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와. 놀이터처럼. 그 클로드랑 도대체 뭘 만들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칼리가 이따가 이거 녹음 끝나고 링크 공유해 준다 그랬는데 네. 다른 모모들도 다 볼 수 있게 언젠가 이제 네. 칼리 어떻게 보면 지하 신전? 지하 네. 신당이 그죠. 인터넷에 오픈을 하면 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요. 여기 막 잊혀진 존재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탈에 대한 생각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살 날리는 살? 네네. 아 진짜 살이 필요한 존재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존재가 굳이 살을 날리지 않아도 살을 맞게 되는 존재긴 하지만 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껴서 그런 이야기도 지금 좀 담고 싶고, 이 쓰고 있는 글이 2067 년부터 2074 년까지의 미래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비가시 영혼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어떤 틈새 균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세계중앙은행의 계좌를, 그러니까 모든 계좌를 다 영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약간 은행이 다 망하는 음. 그런 환경에서 이제 해리 마을이 스몰 지역이 돼가지고 비가시 영혼들을 위한 지하 의뢰를 하는 존재들이 이제 그 안에서 막 정부의 탄압도 받고 지금 이제 어떤 그 세상의 작동을 멈춰버리는 거에 성공해서 그 안에서 이제 버섯을 먹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식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막 쓰면서 뭔가 이 세상에 대해 세상을, 변화에 대한 갈망? 원한이 쌓이면 분노의 에너지가 갈 곳이 없을 때 되게 힘들어지는 느낌인데, 글을 쓰면서 당장 제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뭔가 혁명을 일으킬 수 없어도 그 글 안에서 그 세상이 정지되는 거를 이야기로 쓰고 그 새로운 세상을 새로 쓰는 것 자체가 뭔가 좋더라고요. 재밌고. 그러니까 네. 그 막 요즘. 사이언스 픽션 저는 이 SF 소설의 네. 상상력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만의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옥타비아 버틀러 같은 흑인 음. 페미니스트들도 다 그런 어떻게 보면 허구 소설이죠. 공상 과학 소설을 썼어요. 네. 왜냐?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상 과학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레디컬하게 세상에 대한 전제를 바꿔서 그 상태에서만 서사가 진행될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미래 소설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좋다. 또 그 이야기도 진짜 궁금하네요. 네. 재밌어 보여. 네. 맞아요. 한편으로는 이거를 써서 음. 뭐 하나 뭔가 공유를 하는 것을 막 처음에 염두에 두고 막 하다가
일단 지금은 뭔가 숨쉴 구멍을 만드는 느낌처럼 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목을 뭔가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땅 무목당 아. 부제가 비가시 영혼들을 위한 지하 의례 이름으로 네 죽기 전에 공유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때 만났을 때 클로드 얘기했는데 네. 그새 클로드를 이렇게 멋있는 거를 또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아. 필요하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 막 이렇게 상상의 문을 또 열어 예. 주셔 갖고 어. 그래서 클로드라는 회사가 다른 AI 회사랑은 쪼끔 다른 것 같아요. 네. 인문학적인 인류학적인 미션이 있어 보여요. AI가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네. 대해서 설명하는 그 강의랑 아티클이 있는데요. 네. 음 그 내용은 "지금 AI라는 거는 결국 인쇄술이다. 음 생각한 거를 네. 뽑아내는 기술의 종류이다." 음 그래서 옛날에는 양피지나 이렇게 뭐 이렇게 파 가지고 목판 같은 걸로 만들었었잖아요, 책을. 네. 그래서 지식과 창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유물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제도가 생겼었지만 네. 인쇄술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알파벳을 조판하면은 음 천장이고 만장이고 그날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서 기술의 민주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제 지식을 접하고 자신의 말을 직접 써내면서 픽션이라는 것도 생기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 것처럼 네. 지금 AI도 인쇄술이 발명됐을 때랑 똑같은 정도의 기술 발명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오히려 민주화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그 맞아요. 모여라 청취자들을 위한 소개 코너가 있는데 네. 모험 아이템이나 콘텐츠 하나를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칼리. 네. 음. 제가 그 6 월에 출간 예정인 아. 책이 있는데요. 김혜솔 작가의 슬라임도 살자 봄풀이라는 책이에요. 어. 그 제가 그 원고를 미리 읽고 추천사를 어제 썼는데 너무 '아 이거다.' 싶은 것들이 많아서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보면 왜 미친년이 곧 실력인지, 왜 내 안의 미친을 깨우는 일이 오늘을 살리는 일인지 어. 이런 것들로 그래서 추천사를 써야 되는데 그 축원문을 쓰게 됐어요. 약간 그 우와. 글 자체가 되게 신내림 굿으로 느껴져 가지고 음. 신과 미친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안에 미친년을 거부하고 자기 안에 신성을 모르는 척하듯이 이렇게 다 음. 예. 어 무엇을 모여라 여러분이 모모님들이 그 책도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약간 신성에 대해서 칼리가 네. 쓴 부분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쪼끔만 읽어 주세요. 네. "신은 바깥에 있지 않았다. 신은 이 세계의 창조자였고 폭력적인 이 세계의 구조 자체였다. 그 신에 속하지 않은 존재는 없었다. 모든 존재가 신이었다. 그래서 신은 숨어버렸다. 죄스러워서, 모든 존재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당신은 신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모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칼리의 이 틈새 연대기를 읽을 때는 정말 칼리 만트라를 함께 들으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온마니 밤매움이 정말 좋았다." 그 얘기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음 이렇게 자신의 글을 쓰는 안전한 친구들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마녀노트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일기는 아직 못 써요. 일기 쓰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모로 요즘에 화나는 일도 많고 또 사랑도 넘치다 보니까 사랑에 관련된 글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글쓰기를 교사 없는 글쓰기 모임이라는 교원모라는 인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혼자서만 사실 쓰면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어 약간 믿을 수 있는 독자들? 근데 읽기만 해 주면 안 되고 글들도 써야 돼. 그래야지 진짜 안전한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자신만의 군문을 써 가길, 그리고 나를 오해하지 않는 존재들과 안전하게 글을 쓰면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그런 행운을 만나기를 저는 모모들에게 모험 아이템으로 추천하고 싶네요. 음. 저 그래서 오늘 사실 원래 처음 생각한 건 있었어요, 모험 아이템. 그 네. 악뮤가 최근에 개화라는 네. 앨범을 폈잖아요. 아 이찬혁, 그래요? 이수연. 예. 플라워링? 음.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그 타이틀곡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오늘 틈새 연대기 한 번 더 읽을 때 저는 그 노래 반, 그리고 온만이 밤매운 반 하고 또 저의 글을 또 한참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이 자기만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찬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수연이를 위해서 살기로 했다고. 음. "내 삶은 수연이를 위해 쓰겠다." 그러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창작도 하면서 "웃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데가 많단다. 기쁨 뒤에 오는 슬픔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바라봐 주면 찬란한 그림이 된다. 와.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냈더라고요. 음. 그래서 틈새 연대기에서 칼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냥 힘? 한 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자기 거를 하고 있으면 그 기운을 받아서 나도 '아 나도 저러' 나도 그 감각을 갑자기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노래가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음. 음.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글쎄요. 네. 또 추천 하나만 하려 했는데 엄청 많이 했네. 그냥 1 주년이어 가지고 갑자기 제가 네. 말을 너무 많이 해 버린 것 같아요, 칼리. 음. 지금 그러면 그 몇 년 몇 월 며칠생인 건가요? 모여라는 2025년 4월 1일 아침 9 와. 시입니다. 그럼 킴킴은 지금 그 이야기를 어떻게 글로도 따로 계속 쓰고 계시나요? 저 제 모험만 쓰고, 네. 근데 사실 저도 그 틈새랑 꽃잎의 그 상징이 너무 와 닿았던 게, 네. 매번 대화를 할 때 저도 얘기를 듣지만 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네. 편집을 하면서 제가 제일 괴로운 부분이 저예요, 저. 그러니까 네. 내가 듣고 싶어서 부른 친구의 이야기 너무 좋지. 근데 네. 나는 너무 내 부분을 다 잘라내고는 사실 또 그 얘기가 안 되니까
저를 음음. 견뎌내는 연습이 저는 또 1 년이기도 했었거든요. 음.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네. 받아주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음. 네 저도 글을 단편적으로만 있어서 요즘에는 '이거를 유튜브에 다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듣고 정리하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통과하면서 제가 배웠던 거,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찬찬히 글로 써 보고 싶어요. 와.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로 또 소리로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참 좋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모여라 생일 얘기하니까 되게 좋다. 뭔가 칼리 그 노트에 네. 25년 4월 1일 9시 출생. 네. 맞아요. 서울. 금과 물 기운이 많은 날에 태어나셨네요. 아 음. 너무 좋네요. 네. 음. 칼리 오늘은 어떠셨나요? 모험가의 서재. 아 그 킴킴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옆에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고요. 만트라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고 싶은데 자꾸 까먹게 되는 것을 기억하려고 계속 파트도 새기고 노래도 만들고 글도 기록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저에게서 나오는 거 이전에 미래의 이야기를 만날 존재, 만나지 않았지만 같은 진동을 느끼고 있는 존재들과 계속 공명하고 그 보이지 않게 진짜 지하에서 비가시 의뢰를 하는 느낌으로 쓰는 거라고 본다면 특히 이 공명해 준 그 조각조각 모든 퍼즐들이 너무 감사했고요, 새삼. 그런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새삼 되게 뭔가 든든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여라의 모모님들도 그렇고 많은 모험하는 여성 혹은 비남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쓸 때 늘 걸리는 지점 있잖아요. 마치 제가 글을 쓸 때 받았던 반응들처럼 뭔가 자기 이야기를 왜 쓰냐, 뭐 상처를 전시한다, 노출증이다, 피해 의식이다, 자기 연민이다, 뭔가 관심 받으려고 저런다, 막 이런 그런 말들이 사실 그런 나대는 여성을 멸시하는 되게 오래된 돌멩이였고 그 돌멩이가 예전에는 뭐 마녀 사냥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보이는 돌이 날아오지 않더라도 그 비남성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으로 삶을 등지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틈새 연대기를 쓰는 동안 그런 수치심이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떤 밤에는 그 목소리들이 커질 때도 있잖아요, 기압이 되듯이. 그런 순간들에 지지 않고 계속 뭔가 날것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쓰고 노래하고 막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고요. 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첫 1 화를 하고 나서 네. 정혜윤 PD님이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킹킴의 목소리는 사랑에 빠진 목소리다. 음. 꿈을 꾸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을 부르듯이 항상 전화를 하고 이렇게 목소리로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음. 진동이 빛이 돼서 퍼지는 거니까. 와. 진짜 그렇네요. 오늘 모여라의 1 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시고 틈새 연대기라는 귀한 증언이자 씨앗을 저희의 땅에 심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무지개 또 땡큐. 감사합니다. 꽃을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아 너무 예쁘다. 무슨 꽃 카네이션인가? 예쁘다. 화사한데? 네. 음.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칼리. 이렇게 꽂으면 아 미친년. 잠깐만 나도 이렇게 집에 야생화 화분이 있으면 좋구나. 언제든 뜯을 수 있는 꽃이 불꽃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진짜 미친. 와. 너무 좋다. 그리고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칼리. 저도요. 너무 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 모모들은 또 다음 화에 만나요. 저희는 시즌 1 오늘로 종료하고 다음에 또 모험가 인터뷰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모들 안녕. 네. 사랑합니다.